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라운드 TKO 승, 부재는 12라운드를 불사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우선 저희 채널이 구독자 5,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탈 때마다 본 영상도 못 올리고 쇼츠만 간간히 올리면서 천천히 늘렸는데도 5,000명이 됐다는 것은 저한테는 여러분이 5만 명, 50만 명과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 소송을 제가 권투 경기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이혼 소송이 일반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개월을 한 1라운드로 표현했을 때 12라운드 정도 가야지 판정승,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셔서 소송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라운드 거의 이제 우리가 첫 서면을 내고 상대방의 소송 의지가 다 꺾여서 항복을 받아내서 조기에 끝나는 경우를 TKO 승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부재는 12라운드를 불사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소송이 망설어지는 이유가 소장이 됐든 반소장이 됐든 우리가 나가는 첫 서면을 간단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냅니까? 이렇게 내면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내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는 자꾸 조정을 잡습니다. 그럼 조정장에 갔는데 우리 의뢰인이 대충 이래가지고 도장 찍고 끝나버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아주 조금만 하고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TKO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이런 소송은 저희 의뢰인 A한테 유리한 결과로 받아와야지 그게 TKO지, 그죠?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요행수로 의뢰인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조정 안 됩니다. 조정도 안 되는데 조정은 몇 번 합니까? 아무도 정리할 생각이 없으니까 조정 하다가 다시 소송 들어와서, 소송 들어오면은 이렇게 간단한 서면 낸 사람이 제대로 정리를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이야기 계속 하면서 소송이 2년이고 3년이고 갑니다. 벌써 조정만 한다고 3, 4개월, 길면 6개월도 다 가버렸고, 이렇게 해서 소송이 늘어지죠. 유행수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승부에서 누구라도 TKO를 원하죠. 1라운드에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하지만은 그건 유행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핵펀치를 날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핵펀치를 날렸을 때 상대방이 아야야야 하고 어차피 끝까지 가도 자기가 질 거니까 조기에 항복을 해주면은 오늘 주제처럼 TKO로 끝나서 참 고마운 일인 거지. 그게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소송을 시작할 때 결의하는 내용은 핵펀치를 날리고 상대방이 쓰러지든 쓰러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12라운드를 빠르게 가서 판결 받아내서 끝내버리겠다는, 압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눈빛에 흔들림이 없어요. 불사하겠다는 결의는 곧 뭡니까? 한 변의 퍼즐 90 변론입니다. 소송 초반에 3, 40일을 들려가지고 이 사건을 다 풀어낸 서면을 내버리면은 상대방이 경우의 수가 아니죠. 이걸 봤더니 일에 미친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고 끝까지 뭐 내가 기네 아니네 다퉈봐야 이길 게 없겠다, 나도 지금 죽겠다 싶으면은 상대방이 포기를 하겠죠. 포기하면 TKO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12라운드를 빨리 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건에, 그죠? 90%를 다 풀어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끝이 나든 12라운드에 끝이 나든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 그러면은 가자. 이렇게 해서 12라운드를 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해서 냈는데 1라운드에서 상대방이 포기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에 이민을 가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를 살았는데 저희 의뢰인이 원고니까요,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근데 제가 이혼 소송 해보면은 이민 가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전혀 낯선 공간에 부부 둘만 가는 거예요. 나의 친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민이 되게 힘듭니다. 부부 간에도 한쪽에서 착취하는 성향이 있어버리면은 거의 한쪽은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A가 화가 나니까 이제 저 한 변을 선임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은 뭐 방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은 각자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소장 접수가 우리 원고입니다. 제가 원고 대리인이고요. 4월 4일에 소장 접수했죠.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도 선임 안 했고 상대방은 답변서도 안 냈어요.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내고 6월 14일에 원고 대리인 저가
화해 공고 요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4월 달에 저희 소장을 받아보고 거의 5월 달쯤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돈을 다 주겠다. 위자료 저희가 5천만 원 청구했잖아요. 다 줄 테니까 그냥 끝내달라. 제가 이제 그냥 합의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그걸 내고 이제 그대로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해 공고 결정문을 보시더라도 위자료 5천만 원 우리 청구한 거 그대로 다 됐어요. 대신에 그 지급금을 좀 분할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분할 약정만 저희 은행이 동의해서 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1라운드에 TKO 한 사례 하나고요. 이건 간단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좀 재밌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저희 은행이 똑같이 원고인데 원고 A인데 처음에는 보시면은 한 변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로 소를 제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12라운드를 불사하겠다는 결의가 왜 중요한지. 이 케이스는 뭐냐면 다른 변호사 소송하니까 상대방이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달라들어서 싸웠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 변의 퍼즐 90변론으로 서면을 내버리니까 바로 포기하고 끝나버린 사건이거든요. 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다른 변호사 타변을 통해 가지고 소를 언제 제기했습니까? 24년도 10월 24일에 소장을 저희 은행이 접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방을 계속 했어요. 서로 원고도 서면 내고 피고도 서면 내고 계속 공방을 계속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원고 A가 이제 보니까 이래 가지고 사건이 끝나지도 않겠고 내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는 그냥 앞에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한 변을 선임합니다. 그게 언제냐? 2025년 1월 21일에 한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 제출했죠. 그리고 기존의 변호사가 사임서 제출했죠. 같은 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변이 들어갑니다. 제가 잘 보세요. 25년도 1월 21일에 이 사건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소장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다시 내는 그 서면의 이름은 뭐냐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1월 21일에 선임돼서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3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1개월 넘게 작업했죠. 그때 제가 냈던 서면 첫 장을 한번 봅시다. 첫 장을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 수가 몇 쪽입니까? 61쪽짜리를 냅니다. 그게 뭡니까? 12라운드를 불사하겠다는 결의. 한 변의 퍼즐 90변론으로 해서 사건을 다 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일을 다 해버렸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도록 이 퍼즐을 다 맞춰버렸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빨리 판결 가자. 너가 질질 끌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12라운드를 더 하겠다면 상관없어. 나는 갈 거야. 이런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 변의 퍼즐 90변론입니다. 3월 7일에 딱 내고 한 달 만인 4월 8일에 피고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가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는 지정 신청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출합니다. 조정이 이제 그래가지고 며칠 날 잡혔느냐. 4월 24일에 조정 기일이 잡히고 그 조정 신청서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심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상대방 피고는 너무 괴롭다. 그래서 빨리 조정하고 싶다는 말을 써서 4월 8일에 조정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 상대방이 지금 쫄았구나. 결론은 끝까지 갈 의지가 없구나. 내가 죽도록 써서 냈더니 의지가 꺾였구나. 잘하면은 조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4월 17일 날 좀 되지도 않는 서면을 내면서 상대방은 4월 24일 날 조정기일에 와가지고 뭐 어떤 내 저떤 내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상대방이 의지가 좀 꺾인 거는 봤고 이제 잔불 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조정장에서 원래 그러네 하는 소리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소송하면 되지. 뭐 조정에 왔으면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정하러 왔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안을 내주면 되는데 조정날에 조정장에 딱 가서 보니까 상대방이 처음에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희 쪽. 그래서 아니 나는 조정 안 할 건데 너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조정장에 불러와놓고 뭐 되지도 않는 안을 왜 제출하느냐. 그럼 조정 안 하겠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난 빨리 갈란다 하고 이제 우리 의뢰인 또 있었지만 조정 안 하겠다고 했어요. 조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4월 17일에 낸 서면 요 부분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 부분을 하면서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더라고. 이게 왜 되지도 않는 주장인지 잘 보세요. 저 띄워드리면은 이 제가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 우리 서면을 내면서 상대방이 소제기 직전에 6,800만 원 은닉한 거를 잡아냈거든요. 그게 잡아냈기 때문에 6,800만 원 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해.
주장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 길게도 썼어.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피고의 엄마가 뭐 적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상대방 피고한테 4천만 원치를 줘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또 옛날에 피고의 그러니까 피고 아버지가 상속 예금 1,8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또 피고한테 줘놓은 게 있었고, 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피고의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 보험금을 피고한테 또 줘놓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동그라미 1, 2, 3번을 다 모아서 소재기 직전인 24년도 8월 달에 피고의 누나한테, 생뚱맞게 누나한테 돈을 다 보내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집안에서 빌렸던 돈을 갚은 거다. 그러니까 6,800만 원은 내가 빼돌린 재산이 아니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 딱 보니까 이 주장은 혼인기간 내내 너희 집안에서, 피고의 집안에서 들어온 돈을 피고가 계산해가지고 바로 피고 누나한테로 자금을 운이게 놨네, 모아서. 왜 소재기 직전에 피고 누나한테, 아니 피고 엄마 아버지한테 돈 빌렸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야지, 누나한테 왜 돈을 왜 보내며? 첫 번째. 그리고 딱 보니까는 다 증여받은 돈, 옛날에 저게 혼인기간 초반에 옛날에 저게 증여받은 돈, 어차피 분할의 대상이 다 들어가는 것들 딱 금액 계산해가지고 피고 누나한테로 딱 그 합산 금액으로 해가지고 돈을 딱 보내는 명백한 얘기네. 이러니까는 상대방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한 거 주장하지 마라. 이런 거 계속 주장할 것 같으면은, 조정 안 한다니까, 우리는 12라운드 간다니까, 가자고. 이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눈빛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우리 쪽에서 조정안을 줬죠. 우리는 요거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서 요걸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12라운드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나는 일 다 했기 때문에 11라운드 갈래. 그냥 나는 여기서 뭐 너희들 욕심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나는 합의할 생각 1도 없어. 그러니까 막 상대방 변호사님도 난색을 표하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서면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합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절대로 우리는 합의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조정은 불성립됐어. 불성립됐는데 조정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고,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안을 상대방 변호사님은 수긍하겠다 했고, 상대방 당사자는 오히려 역으로 수긍을 못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화해 공고 결정을 판사님이 해주면서, 우리가 요구한 안으로 화해 공고 결정을 해주면서 이제 피고 상대방 쪽 변호사님이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같은 날에 화해 공고 결정이 떨어지죠. 그리고 양쪽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상대방이 처음에 다른 변호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언제 시작했습니까? 24년도 10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진부진하게 계속 공방만 펼치다가 12라운드를 불사하겠다는 결의로 해서 제가 3월 7일 날에 61페이지 서면을 내니까 바로 한 달 만에 상대방이 조정하겠다고 해서 최종 화해로 끝난 사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들어간 시점으로부터는 1라운드 TKO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라운드 TKO 승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 사례는 1라운드 TKO 승이 아니고 12라운드 TKO 승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 마음이죠. 우리는 일찍 포기를 해도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가도 우리가 이긴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보시면은 제가 피고 쪽 변호사입니다. 피고 24년도 4월 25일에 피고 답변서 냈고 5월 16일에 저희 피고가 반소장을 냅니다. 반소장이 이제 메인 서명이 되겠죠. 4월 25일 날에는 간단하게 답변서 내고 거의 한 달 해가지고 5월 달에 반소장을 냅니다. 그리고 계속 공방을 해가지고, 그죠? 계속 공방을 해서 12라운드가 왔죠? 25년도가 됩니다. 소송 다 마쳤어요. 보세요. 5월 22일에 변론기일이죠. 근데 변론기일인데 변론 종결돼 있죠. 변론 종결됐다는 것은 변론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나고 이제 선고 날짜만 한 6월 달쯤으로 선고 날짜,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그랬는데 선고 날 전에 요 변론 종결하고 요 사이에 상대방이 이제 후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이제서야 이제 진작에 포기할 거면 진작에 빨리 포기했으면은 서로 안 괴로웠는데, 그죠? 12라운드를 꼭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봤는데,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판정을 받으면 되는데 판사님으로부터 12라운드를 다 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질 것 같거든. 그리고 결과가 막 꿈에서 나오거든요. 막 얼마나 안 좋게 나올지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에 저희 의뢰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봅니다. 그냥.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12라운드를 다 뛰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죠. 저희 의뢰인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해서 화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보시면은 원고 측에서 조정 신청을 해놨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피고 합의서가 붙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같은 날에 판사님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립니다. 판사님은 너무 좋지. 이제 판결문 써야 되는데 판사님은 원피고 합의를 봐버렸네? 그래. 바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양측 원피고 모두 이 신청을 포기하고, 왜냐면 이미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종결돼서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라운드에 TKO 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